놀랐지 미안해 사과 난 내일은 난 후회한 거 알아도 질러보려 해 끝을 눌러야 돼. 질러보려 해 질러보려 해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네. 지금 그 펜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림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앞에 있는 그 펜싱 선수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요즘에 박 대통령 개헌하지요, 개헌하지요 이렇게 찔러보는 행보가 아닙니까? 또 뭐 최근에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 발언은 아마 청와대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실 지금 뭐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대통령 아니냐. 근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이건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별로 한 게 없는데 개헌이라도 이번에도 하면은 해라. 그래도 그 대통령의 치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활짝이 아니라 많이 기분 많이 기분 나쁠 것 같죠.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이게 80년 헌법 체제가 이제 시대 정신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굉장히 강한 개헌론자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헌 얘기를 하면 청와대에서 모든 걸 빨아들인 블랙홀이라는 보통 높여 나오고 개헌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네. 지금은 그나마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이제 개헌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사실 본인이 제일 생각하시는 거에 맞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이정호 차장. 어쨌든 총선 이후에 정치권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사실 개헌이라 그러면 영토 조항에서 뭐 시작해서 뭐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이렇게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이념적 갈등 요소가 있는 건 다 제쳐두고 일단 권력 구조에만 집중을 하자는 거고요. 그 네. 핵심은 이원집 정부제냐 아니면 4년 중임제냐 이런 것들이에요. 시나리오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원집 정부제라 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식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반기문 대통령이 뭐 외치를 맡는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뭐 친박 실세 총리가 나온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뭐 야당에서도 지금 개헌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원내대표가 실세 총리가 되는 건 총리. 어떠냐 이런 얘기인 거고 실제로 박지원 원내대표는 조조익선이다. 개헌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인 문재인 그 전 대표의 생각은 어떤가? 거기는 이제 이원집 정부제보다는 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 이런 쪽인데요. 아무튼 이재호, 김종인, 김무성 뭐 정치권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개헌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대 국회의 시작부터 조금 논의가 계속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입니다. 네. 네, 하지만 그 개헌에 대한 키는 그래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요. 2014년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내일 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가 맞습니다. 열립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개헌에 대해서 발언할까요? 네, 조금 전에 보신 발언이 잘 아시겠지만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상하이발 개헌론이 나왔을 때 차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권발 개헌 논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만 해도 기자간담회라든가 몇 차례 자리에서 개헌에 대해서 청와대는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총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으로 20대 국회가 열렸죠. 그래서 지금 야당발 개헌 논의에 여당 의원들도 드러내놓지 못했지만 상당히 좀 가세하는 분위기예요. 네. 다만 이제 내용이 갈리죠. 대통령 4년 중임제 지지가 있고 이원 집정부제 지지가 있는데 내일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날 조짐이라도 있으면 뭔가 좀 한번 논의라도 해보시오. 그럴 수 있겠는데 네. 브렉시트 직후 아닙니까? 네. 내일 주식시장 개장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청와대가 굉장히 신중할 거라고 예견을 해봅니다. 네. 네. 잠깐 더민주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국회에서 그 더민주에서 중앙정부와 이 각을 세우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더민주 소속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중앙정부를 편들고 더민주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일단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재정개혁과 관련돼서 그 경기도의 일련의 사태 이렇게 보면은 마치 우리 더민주당이 수도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정도로 우리 지방의 의견은 전혀 무시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 정책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데 이시종 지사가 왜 이렇게 열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까지 하면서 정부의 뭐 지방재정 개편안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시종 이 충북도지사님의 말씀은 이거 원래 우리 시도지사들의 오랜 수건이었고 우리가 건의했던 건데 네. 이거 경기도 수도권의 이기주의로 당신들만을 위해서 이걸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뭐 수도권에서 82명, 뭐 지방 28명,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줬다고 해서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 하려는 게 아니냐? 네.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소수 의견에 그치긴 했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이 어쨌든 더민주 지도부와 약간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또 서영교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가족 채용 논란에 대해서 더민주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약간 미온적이었는데 뭐 아주 엄격하게 당무조사를 하겠다 밝혔다죠. 네, 국민 여론이 아주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네. 서영교 의원 어찌 보면 굉장히 민주투사 이미지로 강한 야당 의원의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알고 보니까 딸이 인턴으로 채용됐었고 근데 친오빠가 회계 담당자를 관리했는데 이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였고 네. 그다음에 남동생이 또 이 보좌관으로 있었고 네.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계속 나오죠. 또 국정감사 때 남편이 함께 이제 판검사와 배석한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등 거기에 논문 표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6종 세트가 나왔는데요. 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엄격하게 당무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의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소환된다고 하고요. 그 야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박선숙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 전부 다 대여 공격수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남들을 혼내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야권에 대한 지지가 좀 철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여쭤보고. 적지 않은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박선숙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렸을 때 네. 조금 더 엄격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당사자들 아무도 면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문제없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검찰발은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왕주연 이 사무부총장 지금 영장이 지금 이제 구속될까 말까 위기잖아요. 그렇죠.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박선숙 사무총장이 출두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 이 수사 결과 발표는 이 국민의당 입장과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그런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